7개의 기둥 아래 땅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는 고대의 존재, 그리고 마지막 남은 봉인사슬 하나. 재단은 최후의 봉인사슬을 지켜내기 위해 2317 전용 격리 조치인 20 칼라바사스 절차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리고 칼라바사스 절차 덕분인지 현재까지는 다행히도 성공적으로 마지막 사슬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며, 격리 업무에 참가하는 재단 요원들은 매번 사명감을 가지고 칼라바사스 절차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고대의 존재라 불리는 녀석의 정체가 도대체 뭐길래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이렇게나 희한한 격리 조치가 통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격리 업무에 참가하는 몇몇 요원들도 가지기 시작했고, 실제 수많은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요원들은 SCP-231-7이 품고 있는 존재인 주홍왕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두 SCP는 꽤나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먼저 주홍왕이라는 미지의 존재가 동일하게 언급된다는 것, 2317을 봉인하고 있는 7개의 기둥과 사슬, 그리고 원래 2317은 총 7개체였다는 것, 게다가 2317의 사슬이 파괴될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듯 231 개체들이 품고 있는 존재가 탄생할 때 역시 지구상에 큰 사건들이 발생했으며, 2317의 마지막 하나 남은 사슬이 파괴되거나 231-7의 마지막 하나 남은 미지의 SCP가 탄생하기라도 한다면 동일하게 지구 멸망 시나리오의 시작으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뿐만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1년 번호마저도 너무도 비슷했는데요. 이렇듯 정말 두 SCP가 관련이 있다면 231-7에게 이루어지는 특이한 격리 조치처럼 2317의 희한한 격리 조치 역시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고, 요원들은 더더욱 2317 격리 조치에 최선을 다해 임했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모든 것은 재단의, 아니 정확히는 평의의 의원들의 완벽한 설계에 모든 요원들이 속은 것이었으니, 요원들이 그토록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던 20 칼라바사스 절차는 2317 격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행위였으며 2317의 진짜 정체 역시 따로 있었는데요. 오로지 재단의 최고 권력인 평의의 의원들에게만 공개된 2317 관련 문서에 따르면 2317의 진짜 정체는 고대의 존재, 세상을 삼키는 걸신악이라 불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녀석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전설 같은 이야기만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기원전 1894년 세상을 삼켜 멸망으로 이끌려던 걸신아기는 캐시페트라 불리는 영웅에 의해 영원히 봉인되었다고 합니다. 캐시페트는 만명의 군대를 이끌고 구름 너머 왕국에서 걸신아기와 전투를 벌였고, 걸신아기가 지친 틈을 이용해 또 다른 고대의 존재이자 걸신아기의 8번째 부인인 야스페타르의 뼈와 힘줄로 만든 7개의 사슬과 바다 아래 왕국의 굴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재의 거대한 진주를 사용해 겨우겨우 걸신아기를 봉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영웅 캐시페트는 걸신아기가 혹시라도 봉인해서 깨어날 것을 염려해 걸신아기가 봉인되어 있는 곳으로 통하는 문을 영원히 봉쇄했다고 전해진답니다. 그렇게 세상을 위협하던 걸신아기는 완전히 봉인되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약 19세기쯤 황금화살이라 불리는 의문의 단체가 2317이 봉인된 곳으로 향하는 문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실수였는지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황금화살이 문을 얻은 이후 걸신아기를 봉인하던 사슬 4개가 파괴되고 말았답니다. 이후 황금화살은 사슬을 복구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고대의 존재의 뼈와 힘줄로 만들어진 사슬을 재현할 수는 없었고, 오히려 수많은 실험과 연구로 인해
황금화살은 파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체되었으며 재단 설립자에 의해 2317은 재단의 관리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봉인의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서인지 이후 봉인 사슬은 하나씩 파괴되기 시작했고 단 한 개만이 남은 현재 상황까지 이어져 온 것이랍니다. 이렇듯 재단은 2317의 정체를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숨겨왔고 그 이유는 바로 고대의 존재의 뼈와 힘줄로 만들어진 봉인사슬을 수리하거나 제작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 그 절망적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인데요. 수많은 시뮬레이션 결과 마지막 사슬의 남은 수명은 아무리 길어야 30년 정도이지만 황금화살이 그러했듯 재단에게는 사슬을 복구할 방법이 없으며 심지어 사슬의 재료인 또 다른 고대의 존재에 대한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랍니다. 즉, 사실상 재단은 멀지 않은 2317의 부활과 세계 멸망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인 것인데요. 이에 평의의 의원들은 감히 격리조차 불가능한 존재와 예정된 세계 멸망으로 인해 요원들이 절망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격리 절차를 찾아낸 것 마냥 그럴듯한 격리 절차인 20 칼라바사스 절차를 만들어낸 것이랍니다. 이때 진짜 그럴듯해 보이는 격리 조치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까지 일부러 포함시켰다고 하는데요. 즉, 현재의 절차는 2317의 격리, 다시 말해 사슬이 파괴되는 것을 막는 데는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 행위였던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231과 관련이 있어 보였던 각종 정보들 역시 231도 이상한 방법으로 격리하고 있는데 관련 있는 2317도 충분히 격리할 수 있어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넣은 것이었으니 또한 굳이 평범한 요원을 D계급 인원으로 위장시킨 건 역시 격리에 참여하지 않는 재단 요원들로 하여금 뭔가 심상치 않은 격리 조치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으며 당연히 핵 따위로는 걸신아기를 물리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만 그저 요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던 것인데요. 즉, 2317 문서에 적힌 모든 특수격리 조치에 대한 내용은 모조리 거짓 그 자체였던 것. 이렇듯 재단이 실행 중인 20 칼라바사스 절차는 걸신아기의 부활을 막는 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행위지만 다행히도 재단 요원들의 멘탈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2317과 20 칼라바사스 절차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재단조차 찾아내지 못한 걸신아기를 격리할 신박한 방법이 떠오르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